KBS 뉴스 특보입니다. 대기가 심하게 건조한 가운데 전국 곳곳에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후부터는 반가운 비 소식이 있어 이번 단비가 이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전국에 발생한 산불 상황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충남 홍성의 산불 상황입니다. 지금 헬기 20대를 투입해서 진화 작업 중이고 이 진화율이 다시 70%대에 가까워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백상현 기자. 네, 진화 작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충남 홍성군 서부면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헬기 20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야산은 이번 불에 타 곳곳이 검게 변했는데요. 사실상 민둥산이 된 산등성이를 이 산불 진화대원들이 일일이 올라가며 잔불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헬기로 물을 뿌려 불을 껐더라도 강한 바람에 불씨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물을 뿌리고 흙을 뒤집어 정리하는 겁니다. 홍성 산불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산불이 확산하면서 홍성군 서부면 소리마을과 속동마을 주민들이 갈산중학교와 갈산고등학교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산불 피해 면적은 오늘 오전 10시 기준 1,400여 헥타르입니다. 남은 불에 띠는 12.8km가량이고 진화율은 오전 10시 기준 69%입니다. 충청남도와 홍성군은 실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불이 난 야산에서 공사를 하던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을 비롯한 시설물 70여 채가 불에 탔고 주민 3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이 계속되면서 충남교육청은 오늘도 홍성군 서부초와 서부중학교를 휴업하도록 했습니다. 네, 오전 10시 기준 진화율이 69%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밖에 또 이 대전과 충남 금산의 경계 지역에서도 산불이 나지 않습니까? 여전히 진화 중인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대전과 충남 금산의 경계면에서 난 산불도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한 바람에 불이 날리면서 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오전 10시 기준 진화율은 71%를 보이고 있습니다. 헬기 19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남은 화선은 6.7km, 산불 영향구역은 713헥타르입니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인근 장애인, 노인 요양시설 15곳에서 8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충남 지역에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오늘이 충청 지역 산불 진화에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홍성군 산불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전남 한평의 이 산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이틀째 진화 작업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산불 3단계가 내려진 가운데 헬기 10여 대가 투입돼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준수 기자, 이 진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여전히 마을 곳곳에 연기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이 불길이 더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산림당국은 오늘 새벽부터 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헬기 11대를 투입해 산 능선을 중심으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고 진화대원 1000여 명을 동원해 저지선을 만들어 불길 차단에 나섰습니다. 산림당국은 현재 산불 영향구역이 475헥타르로 진화율은 65%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불길이 가장 거센 한평군 대동면 연암제 상류 갈대숲에서 집중적으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림당국 잠시 뒤인 오후 3시에 현장에서 긴급 상황회의를 열어 향후 진화 작업 방향을 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곳 전남 한평은 어젯밤 10시 50분에 산불 3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신고 접수 3시간 만에 2단계로 격상됐고 불이 나고 11시간 만에 3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산불은 어제 낮 12시 20분쯤 한평군 대동면에서 시작돼 바람을 타고 북서쪽인 한평군 신광면으로 번졌습니다. 이 때문에 한평군 신광면 주민 40여 명이 경로당 등 4곳으로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산림당국은 생활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산불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한평군 신광면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네, 한평에서 그리 멀지 않은 전남 순천의 산불도 지금 3단계로 높아진 가운데 진화 작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혜진 기자, 지금 산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산불 지휘본부가 있는 이곳 도로 주변이 모두 산인데요. 도로 양쪽 산에서 불길이 계속 이어지면서 헬기가 쉴 새 없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순천시 송광면에서 불이 시작된 게 어제 오후 1시쯤인데요. 24시간 넘게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3단계는 오늘 새벽 5시에 발령됐습니다. 현재 산불 영향권 면적은 129헥타르이고 진화율은 66%입니다. 산불 현장 인근의 평촌마을과 산청마을 주민 89명은 인근 마을회관으로 대피한 상태입니다. 네, 그곳에도 헬기가 투입되면서 진화의 속도가 나는 모양인데 앞으로 진화 작업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곳 산불 현장에는 초속 3m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 산림당국은 이른 시간 안에 주부를 잡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헬기 12대와 진화 인력 680명이 투입됐습니다. 또 산불 현장에서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순천 송광사가 있어서 이 산림당국이 송광사 방향으로 불이 확산하지 않도록 저지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곳 순천 지역에는 곧 비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이 최대 60mm여서 산림당국은 이번 비가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최진입니다. 네, 이 전국에 현재 진화 중인 산불 지역이 모두 6곳입니다. 이 가운데 이 산불 규모가 큰 산불 3단계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의 상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KBS 재난미디어센터로 가봅니다. 이정은 기자, 홍성 산불의 경우 앞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오전 10시 기준의 진화율이 69%, 일단 주요 화선은 좀 잡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현재 전국에 진행 중인 산불은 6건인데요. 3단계 산불은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4곳입니다.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인 3단계 산불이 이렇게 동시에 진행이 된 건 1986년 관련 통계를 쓴 이후에 처음입니다. 산림청도 이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러면 50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충남 홍성 산불 현장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 산불은 지난 일요일에 발생해서 오늘까지 4일째인데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커다란 주요 화선, 아래쪽에 있는 주요 화선은 거의 불길이 잡혔습니다. 문제는 위쪽에 있는 화선입니다. 이 밤사이 불씨가 바람을 타고 이렇게 날아가는 비화 현상이 있었습니다. 비화로 인해서 홍성 산불 피해 면적은 1,454헥타르를 넘었습니다. 이 오전부터 바람이 세지면서 바닷가, 이 왼쪽이 바로 바닷가인데요. 바닷가와 가까운 민가 밀집 지역으로도 불이 번졌습니다. 특히 서부면 상황리와 거차리, 또 위쪽으로 국리 방향의 화선은 현재 기준으로도 살아있어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서부면과 인근의 결성면 주민들은 새벽에 이 갈산면에 있는 갈산 중고등학교로 추가로 대피를 했고요. 이번 산불로 발생한 대피 인원은 300명에 이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그 진화율은 91%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해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20대와 인력 2,800여 명 등 홍성에 가장 많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진화율이 91%까지 올라갔군요. 그리고 전남 한평의 산불, 어젯밤 늦게 3단계로 격상되지 않았습니까? 진화율이 7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큰 불길은 다 잡힌 걸까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전남 한평 상황 보겠습니다. 이 전남 한평 산불은 절반 넘게 불길이 잡힌 상태인데요. 산림청은 우선 민가 쪽, 이 왼쪽에 있는 민가 쪽에 진압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이 한평의 신광면, 그쪽에 있는 월암리 또 삼덕리 일대 민가 밀집 지역 방향의 불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다만 위쪽을 보시면 아직까지 화선이 좀 살아있는 구간들이 일부 있고 이 지역에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있어서 확산 우려가 적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동쪽 방향입니다. 이쪽이 연암리인데요. 이쪽 연암리는 불길이 이렇게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불이 좀 잡혔다는 상황도가 들어왔었는데 현재는 다시 화선이 조금 살아난 상태입니다. 한평 산불의 피해 면적은 현재까지 475헥타르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진화율은 65% 정도입니다. 네. 자, 한평의 진화율 65%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 순천 지역 상황 좀 살펴볼 텐데 또 오후에 또 비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화 작업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네, 앞서 산림청은 오늘 새벽에 전남 순천,
이 송광면에서 난 산불을 3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방금 들어온 그 소식에 따르면 취재 결과 산불 영향 구역이 150헥타르로 잠정적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렇게 확대된 영향으로 단계가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최신 정보에 따르면 현재 시각 진화율은 95%까지 올랐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길이 조금 빠르게 잡히고 있는 편인데요. 다만 현장의 바람이 순간 최대 초속 10m로 강하게 불고 있어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오늘 늦은 오후 산불이 난 이쪽 호남 또 충남 지역에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아직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 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근 주민분들은 불이 완전하게 잡힐 때까지 지자체 재난 문자와 KBS 뉴스 등을 꼭 확인을 하시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국에 큰 산불이 일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이 진화율 그리고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들으신 대로 홍성의 산불 69%의 진화율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한평은 91%, 그리고 지금 들으신 이 순천 지역 95%까지 진화율이 높아졌습니다. 계속해서 산림청을 연결해서 이 산불 진화 작업 어떻게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또 주민들 대피 상황은 어떤지 이런 내용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철호 산림청 대변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산불 3단계 발령 지역이 전국에 4곳이나 되는데 다행히 이 한평, 순천 진화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진화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금 일부 지역에서 이제 사흘째 산불이 타고 있고 또 이틀째 이렇게 오랫동안 큰 산불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침에 헬기들을 집중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피해가 큰 지역 또 위험한 지역 중심으로 진화 효율이 높은 우리 산림청 헬기들 집중적으로 좀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오후 들어서 진화율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 홍성이 91%까지 진화율이 올라갔고요. 금산, 대전 연계된 지역도 지금 82%까지 진화가 진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순천 지역 95%, 아까 한평 지역도 지금 70%까지 진화율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어쨌든 오늘 중에 좀 주부를 잡기 위해서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홍성 지역 진화율을 91%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예. 그러면은 일단 대규모 장비가 투입되면서 이렇게 좀 진화율이 네.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헬기들을 집중 배치해서 진화를 넓은 구역을 일시에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장비를 이렇게 배치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인력이나 장비 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년 같으면 이렇게 저희가 대형 산불이라고 하는 100헥타 이상의 산불이 많아야 3건 이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동시에 5건까지 이렇게 나고 그래서 진짜 인력과 장비 배치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는 민가나 시설물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보호하는 것들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산불 피해가 큰 지역, 또 위험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어떤 진화 헬기나 인력들을 배치해서 좀 효율적으로 진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래서 산불 피해가 컸던 금산, 대전이나 홍성 지역에 오늘은 집중적으로 진화 헬기들을 배치를 했었습니다. 네, 대전 충남 지역에 이렇게 대규모 장비들이 집중 배치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네네, 네. 이 소방 인력들 안전도 이상 좀 최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려움이 네. 많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어제도 야간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 작업을 진행을 하지 않으면 야간에도 또 산불이 계속 번져서 다음날 아침에 또 어제 껐던 산불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가능하면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야간 작업은 주로 산림청 특수진화대들, 그러니까 산불을 전문으로 끄는 인력들이 양성이 돼 있어서 특수진화대나 우리 산림항공본부의 헬기 레페를 통해서 공중진화대들이 들어가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전문 인력들이 야간엔 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피 지역이 꽤 많이 늘고 있는데 진화율은 네. 높아져도 여전히 대피 중이겠죠. 지금 주민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이제 낮에는 이제 대피소에 계신 분들이 뭐 조금 이제 자유롭게 계셔요. 그래서 좀 집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뭐 안전을 확인한 상태에서 다녀오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마을 회관에서 이렇게 지내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문제는 이제 야간 상황입니다. 네. 야간에는 어제도 봤지만 이제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살고 있는 그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산불과 인접한 곳에 있다 그러면 그 위험한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밤에는 그 행정기관이 안내하는 대로 그 대피 구역에 계신 분들은 꼭 대피를 하셔서 안전한 곳에서 대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낮 시간과는 달리 또 밤에 특별히 대피에 네. 좀 주의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정초로 산림청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 산불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동안 이 간헐적으로 산불이 지나다가 지난 주말부터 이렇게 전국적으로 동시다발로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의 원인과 진화 대책,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등을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십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이석우 박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렇게 동시다발로 산불이 이렇게 나고 있는데 이 건조한 날씨 때문이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큰 산불이거든요. 네. 그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고온, 이상 건조 효과가 가장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1개월 동안의 누적 강수량을 보면 전국적으로 평년, 그러니까 한 30년 동안의 평균에 비해서 한 47%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산불이 크게 난 충남 지역, 이 서해안 지역은 한 20에서 30%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산에 가보시면 낙엽이나 저런 떨어진 가지들이 저희가 이제 산불 연료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이제 수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분 함유량이 15% 정도 되면 네. 35%와 비교해서 불이 붙을 그 확률이 25배나 증가합니다. 훨씬 높군요. 네, 훨씬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료 습도라고 해서 지금 건조특보가 내려지는데 이제 건조주의보는 시료 습도가 35% 이하가 2일 이상 되면 건조주의보가 내려지고요. 네. 건조경보는 25% 이상이 2일 이상 되면 또 건조경보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시료 습도라는 건 목재 등이 가지고 있는 이제 수분 함유량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료 습도가 한 40% 정도 되면 아까 그 산불 연료들의 수분 네. 함유량이 한 10%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하루에 발생하는 산불이 10% 정도 떨어지게 되면 한 7건에서 12건 정도 발생한다는 네. 통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이 습도, 그러니까 건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지난 주말에 특히 이제 이상 고온 현상이 있었는데 3월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더웠죠. 그 고온이 발생하게 되면 온도가 높아지면 대기 중에 습도가 줄어들고 습도가 줄어드니까 다시 건조해지고 네. 그래서 또 산불이 심화되는 이런 악순환이 좀 반복된다고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고 대기 싶습니다. 건조 외에 이렇게 이상 고온 현상, 네. 거기다가 또 바람도 그렇죠. 상당히 심하게 부는 것도 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어요. 네. 그 산불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자 가운데 하나가 또 이제 바람인데요. 요번에 이제 그 서해안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양간지풍이라고 해서 3월에 봄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이번에는 네. 태백산맥에서 동쪽에서 태백산맥을 넘어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서쪽으로 불었습니다. 강하게.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서해안 쪽에 산불이 크게 난 3단계 지역에 발생한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순간 풍속이 한 10m 이상, 15m까지도 갔었는데 그러니까 초당이죠. 초당 속도가 한 6m 정도 되면 6m 정도 되면 그 바람이 불지 않을 때보다 그 산불의 확산 속도가 한 26배 정도가 증가하게 네.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통 산에서 이제 산불이 발생하는데 산은 또 경사가 돼 있죠. 이 경사가 있는 상태에서 시간당 최소한 6m 바람이 불게 되면 바람이 없고 경사가 없는 지역에 비해서 79배나 확산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지금 확산이 굉장히 심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19년도에 고성 속초에 이제 큰 산불이 났었는데 그때는 초당 한 36m의 속도로 바람이 불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산불이 시간당 한 5km까지도 확산되는 그런 효과를 보였습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번져나가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바람을 바람이 타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건조한 날씨, 그다음에 고온, 바람. 네, 이 대기 선박자가. 조건이 네. 이런 대형 산불을 일으키기에 모든 것이 충족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특히 이제 충남 홍성 산불의 경우 이 바람을 타고 이렇게
이 불씨가 좀 날아다닌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네. 비화 현상이 또 큰 역할을 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비화의 한자어가 이제 비가 이제 날비자입니다. 날비자, 그래서 이제 예. 불똥이 이제 바람을 타고 날아간다 해서 비화라고 하는데요. 네. 산불이 나게 되면 이제 열에 의해서 이 상승 기류가 발생이 됩니다. 상승 기류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제 기류를 타고 불똥이 이제 올라가겠죠. 거기에 이제 바람이 불게 되면 그 바람을 타고 이게 이제 불똥이 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한 2km까지 불똥이 튀었다는 그 통계가 잡히고요. 네. 2009년에 호주에서 아주 큰 산불이 났었는데 그때는 35km까지 비화가 의해서 산불이 예. 났다는 그런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람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특히 이제 밤에 이게 많이 또 발생하는 겁니까? 밤에보다는 낮에 바람은 낮에 오히려? 예. 주로 이제 보통 낮에 바람이 많이 불긴 합니다. 밤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습도가 좀 많이 아하, 생기기 때문에 그렇군요. 주간에 비해서. 네. 예. 이 산불 발생을 보면은 또 대부분 실화인 경우가 많은데 이 처벌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계속 발생하는 걸까요? 글쎄요. 그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아직도 더 높여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어떤 여론들도 있는 것 같는데요. 그 화기나 인화 물질을 가지고 가다가 산에 가지고 다 들어가시다가 걸리게 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고요. 네. 산이 존재하는 100m 부근에서 쓰레기를 태우던가 이렇게 소각 작업을 하다가 걸리시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혹시 실수로 산림을 불태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돼 있고요. 방화하다 걸리시게 되면 7년에서 15년 정도 네. 형을 사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 그 강릉에 토치로 산불을 일부러 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네네. 12년 지금 징역형을 받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형벌이 굉장히 세다면 셀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대부분 우리 그 주민들이나 이제 사는 주위에 살고 계신 분이 아예 안 걸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불 피우고 쓰레기 소각했는데도 산불 안 났다. 네. 뭐 괜찮아. 이런 이제 마음들을 가지시는데 건조한 상황에서 바람이 불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게 멀리 날아가서 산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그런 걸 인지하셔서 좀 네.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순간의 드리겠습니다. 방심이 큰 재앙을 불러오게 네, 되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자, 맞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이소구 박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전국 산불 상황 그리고 진화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후부터는 반가운 비 소식이 있어서 이 단비가 산불 진화에도 또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는데요. 먼저 이 충남 홍성의 산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백상현 기자. 네, 진화율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거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충남 홍성군 서부면 산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는 헬기 20대가 동원돼 진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야산은 이번 불에 타 곳곳이 검게 변했는데요. 사실상 민둥산이 된 산등성이를 이 공무원과 산불 진화대원들이 일일이 올라가며 잔불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헬기로 물을 뿌려 불을 껐더라도 강한 바람에 불씨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물을 뿌리고 흙을 뒤집어 정리하는 겁니다. 홍성 산불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산불이 확산하면서 홍성군 서부면 소리마을과 속동마을 주민들이 갈산중학교와 갈산고등학교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산불 피해 면적은 오늘 오후 2시 기준 1,400여 헥타르입니다. 남은 불에 띠는 4.2km가량이고 진화율은 오후 2시 기준 91%입니다. 충청남도와 홍성군은 실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불이 난 야산에서 공사를 하던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을 비롯한 시설물 70여 채가 불에 탔고 주민 3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이 계속되면서 충남교육청은 오늘도 홍성군 서부초와 서부중학교를 휴업하도록 했습니다. 네, 홍성 지역의 진화율 91% 기록하고 있는데 이 대전과 충남 금산의 경계 지역 산불은 어떻게 진화되고 있습니까? 네, 대전과 충남 금산 경계 지역에서 난 산불도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불씨가 날려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오후 2시 기준 82%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헬기 19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남은 화선은 4.3km, 산불 영향구역은 713헥타르입니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인근 장애인, 노인 요양시설 15곳에서 8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충남 지역에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오늘이 충청 지역 산불 진화에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홍성군 산불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다시 전남 한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 지금 헬기 10여 대가 투입돼서 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준수 기자. 한평 지역 진화율이 91%로 꽤 높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마을 곳곳에는 연기가 가득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불길이 더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산림당국은 오늘 새벽부터 진화 작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헬기 11대를 투입해 산 능선을 중심으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고 진화대원 1000여 명을 동원해 저지선을 만들어 불길 차단에 나섰습니다. 산림당국은 현재 산불 영향구역이 475헥타르로 진화율은 70%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불길이 가장 거센 한평군 대동면 연암지 상류 갈대숲에서 집중적으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잠시 뒤인 오후 3시에 현장에서 긴급 상황회의를 열어 향후 진화 작업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곳 전남 한평은 어젯밤 10시 50분에 산불 3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신고 접수 3시간 만에 2단계로 격상됐고 불이 나고 11시간 만에 3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산불은 어제 낮 12시 20분쯤 한평군 대동면에서 시작돼 바람을 타고 북서쪽인 한평군 신강면으로 변졌습니다. 이 때문에 한평군 신강면 주민 40여 명이 경로당 등 4곳으로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산림당국은 생활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산불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한평군 신강면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주요 화선이 이렇게 잡히면서 진화율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이 산불 단계도 조금씩 낮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전남 순천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최혜진 기자, 진화율 95%인데 지금 진화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산불 지휘본부가 있는 이곳 도로 주변이 모두 산인데요. 이 도로 양쪽 산에서 산불이 나서 헬기가 쉴 새 없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순천시 송광면에서 불이 시작된 게 어제 오후 1시쯤인데요. 24시간 넘게 지금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3단계는 오늘 새벽 5시에 발령됐습니다. 현재 산불 영향권 면적은 129헥타르이고 진화율은 95%입니다. 산불 현장 인근의 평촌마을과 산청마을 주민 89명은 인근 마을회관으로 대피한 상태입니다. 네, 헬기가 투입되면서 진화가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남은 불씨는 어떻게 잡게 될까요? 네, 이곳 산불 현장은 바람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이른 시간 안에 주부를 잡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헬기 12대와 진화 인력 680명이 투입됐습니다. 또 산불 현장에서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순천 송광사가 있어서 산림당국이 송광사 방향으로 불이 확산하지 않도록 저지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곳 순천 지역에는 오후 늦게 비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이 최대 60mm여서 산림당국은 이번 비가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최진입니다. 비구름이 바짝 다가왔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슈퍼컴 강우 예상도를 보면 늦은 오후에는 충청과 호남에, 밤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이어지겠고 양도 제법 많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에는 50에서 150, 남해안 지역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도 2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해안 지역도 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강풍특보는 더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광주와 부산이 21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낮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고 비는 모레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큰 산불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KBS 뉴스 특보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